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여당반장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초동에 있죠? 아니, 남부지검에 있습니다. 남부지검에 있나요? 예. 아, 예. 지금 검찰 조사를 받는 걸로 알려졌는데. 예,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나올 때쯤 되면 저희들에게 풀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여전히 지금 조사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 정도에 들어갔나요? 2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벌써 4시간을 조사를 받았네요. 그렇죠. 뭐 조사를 받게 되면 뭐 중간에 쉬기도 할 텐데 예. 여하튼 할 얘기도 많을 것이고 또 확인하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이번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또 다 이야기하고 나와서 예. 또 이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기자들한테 한마디 했죠? 그렇죠. 예. 뭐라고 했나요? 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여권의 무모함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좀 총선을 또 겨냥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이 법안들 처리 과정이 불법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셨네요. 예, 그 논리는 그 이제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항하는 것은 불법으로 가능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일종의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두렵습니다. 예, 일단 사보임이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키포인트예요. 예, 예. 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상당히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저는 궁금한 게 패스트트랙 안을 할 때 그때 사보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대치하는 건데 만약에 불법으로 된다라면은 예. 패스트트랙 안에 올린 거, 이 수사와는 별도로 그것조차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것은 또 다른 또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요. 예. 일단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국회 사무처,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이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통해서 또 국회의 관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보임이 뭔지를 좀 잘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보임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사퇴 하는 거하고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니까 이제 보임. 보충을 한다 할 때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사보임 논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법개혁안 법안을 협의했던 곳이 사법개혁 특위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법개혁 특위의 그 인원수가 18명이었어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면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돼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이 수가 모두 다 찬성을 해야 됐던 거죠.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바른미래당, 정의당, 정의당은 그때 없었어요. 정의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그렇죠. 본인은 이거는 내 소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면 당연히 이게 부결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찬성하는 당권파인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걸 이제 의장한테 얘기해서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그게 왜 불법인지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 국회법에 보면 이 정기국회 중에는 정기국회가 한 100일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30일, 한 달 이전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기국회 중에는? 근데 이때는 4월이었기 때문에 임시국회였습니다. 임시국회였죠. 그때. 임시국회 때는 전체적으로 사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기국회라도
30일 전에 해야 된다라는. 아니 30일 지난 다음에. 30일이 지난 예고를 왜냐- 하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30일 지난 다음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죠. 신고를 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된 다음에. 정기국회가 시작된 다음에. 왜냐하면 예. 상임위는 그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자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국회 때도 임시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바뀐 사람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 거기 그것을 법안이나 내용을 설명했던 뭐 여러 기관들도 다시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국회에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임시회 때는 사보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임시국회 때 바꾼 거니까 불법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요것만 보면 그렇죠. 근데 예, 예.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예.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얘는 가능하다. 굉장히 애매하네. 예. 이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예. 질병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죠.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되네요. 이 한국당은 질병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은 등이 들어가 있다. 질병 말고도 뭐 이를테면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그 등으로 해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민주당이나.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은 요청했을 때는 모든 국회의장들이 다 허용을 했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어쨌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가 예. 그 원을 다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예. 구성을 하고 뭐 책임을 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면은 예.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관행이었는데 예, 그렇죠. 이거는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거는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렇죠. 지금 이 조항들의 맨 앞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그러니까 먼저 돼 있어요. 원내대표죠. 교섭단체 그렇죠. 대표 의원은.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로 먼저 깔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후속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 대전제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요청하면은 그건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면은 누군가 이거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과 이제 한국당이 이제 헌법 그 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어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건데 언제 나오나요,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예. 지금 현재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가부를 정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좀 시간을 두고 이것이 그 조율이 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한국이 너무나 모든 거를 다 뭐 법원이나 예. 검찰이나 헌재나 이런 데 다 끌고 가서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게 그렇죠. 좀 많이 심각해요, 보면. 최근에 많이 예. 그게 심각해졌죠. 이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많이 줄어들고 이 조그마한 마찰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어떤 권한 침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하자라고 하면서 검찰에다가 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당도 고발하고 야당도 고발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은 여당도 수사하고 야당도 수사하면서 막 이렇게 조율도 하고 사건을 그렇죠.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다 모든 거를 좀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거는 뭐 예. 검찰이나 이런 건 좀 정치권이 지양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이 곧 이 민주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이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이 정치로 해석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이 대화 타협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어떤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 이 절묘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약간 재밌고 신기한 내용인데 그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후보 추천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그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예. 이 특별감찰관이 단 한 명밖에 임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역사상 한 명. 2015년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게 이 특별감찰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여당은 새누리당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때 당시에 첫 그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지금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뭘 하는 건가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측근이라고 하면 수석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인척,
이게 뭔가 생각이 공수처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보니까. 예, 공수처는 이것을 포함해서 예. 뭐 검찰 또 그렇죠. 검찰, 법원, 판사, 국회의원 예, 이게 다 예, 포함이 예, 되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어차피 공수처를 우리가 주력적으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특별감찰관을 지금 도입하는 문제로 이 소위 얘기해서 관심을 이렇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시각이 그동안 많았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공수처를 반대하는 쪽에서 더 이렇게 특별감찰관을 더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네. 그 요구를 이인영 원내대표가 받은 거예요. 워낙 강하게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금 이게 그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한 달 동안만 공석이 되어도 채워야 된다는 그 의무 조항까지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도 그걸 이행하지 않았고 현 정부에서도 이행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2년 지금 한 반 정도 지났는데 3년 반 됐어요. 3년 반이 됐는데 지금 한 명도 없이 그냥 다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그 소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도입하자고 요구했던 것도 민주당이었고 처음에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가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만은 야당이 한다라면은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이고 그렇죠. 일단은 가되 공수처 법안이 되면은 이 법을 바꾸던지 뭐 폐지를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지금 여당은 현재 입장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이미 추천을 했어요. 2명, 한 명씩.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한 명을 추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3명의 추천 인사를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전달을 하고 그 3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지명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인사청문회도 하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면은 여하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특별감찰관은 지금 그것을 진행을 막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사실 약간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약간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때 나왔던 공수처장 지금 임명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공수처장이 뭐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한 명을 뭐 하고 그거를 뭐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프로세스가 좀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3년 임기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이 사실상은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에 임명권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독립성 논란이 있었는데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당 그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결국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아직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행정부에서는 뭐 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아직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2명이 추천이 왔고 여당이 거기에 더해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에게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는 단계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야당이 2명을 이미 추천을 해놔서 지금 여당은 3명 정도를 압축한 다음에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거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3명을 그 율사들 그러니까 민주당 율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다가 한 명은 적합하다고 봤는데 이 사람은 고사를 했다고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이 검증을 해보니까 자질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마지막 한 명을 현재 검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인사청문회 받아야 되면은 조국 전 장관의 그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뭐 법무부 장관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총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등에 칼을 꽂은 그런 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이 특별감찰관을 지금까지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무슨 거예요. 일을 벌일지 모른다. 약간. 예, 네. 특히 지금 현재 청와대는 이 검찰이나 법무부의 활동들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예. 그럼 당연히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도 그것을 터치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할지 또 3년이나 임기면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정권이나 이 예. 권력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할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과연 하는 것이 옳겠냐. 이게 사실상 내부적인 고민이라고 합니다. 상당하게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이석수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도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네요. 이석수 그 감찰관 역시 그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을 그렇죠. 하다가 사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감찰한 내용이 예. 일부 언론에 흘러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감찰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예. 네가 그것을 여론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사퇴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청와대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3년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자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진해서 1년 반 만에 사임을 하게 된 거죠. 일종의 이제 피의사실 유출, 뭐 피의사실 공표 문제인데 예. 검찰은 지금 맨날 피의사실 유출 공표하고 있는데 아무도 사퇴를 안 하는데 이분은 사퇴를 하셨군요, 그 당시에. 예,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공수처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겠네요. 네. 예, 민주당 인재 영입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인재 영입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출마를 실제 준비하는 사람, 예. 그들 중에 그래도 공개할 만한 사람들을 오늘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를테면은 뭐 인재 영입 1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얼굴 뭐 소위 말하는 얼굴 마담으로 딱 내세우고 그런 건 아니고 막 예. 이런 분들도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한다라는 예. 거를 지금 공개한 정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요? 그 중에는 그 기재부 차관인 김용진 차관이 있고요. 전 차관이죠. 예, 그러면 예. 김학민 그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입니다. 이분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수석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이분들 면면을 보더라도 크게 어떤 특징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당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입당을 일단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달라는 본인들의 좀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뭐 면면을 보니까 사실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처음 들어오는 분이실 그런 분들이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당에서 한번 해주면 여하튼 본인이 선거운동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뭐 지금 뭐 고위공직자 출신 중에서 좀 거론되는 분들은 우리가 알만한 분, 정말 죄송한데 이분들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알만한 분 중에 좀 뭐 거론되는 분이 있나요? 예, 지금 이 고위공직자들이 예. 좀 나가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네, 홍남기 춘천 부총리. 출신이거든요. 충청도. 춘천. 춘천. 이 강원도가 좀 사실 민주당한테는 약간 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보수적인 곳인데 그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강릉고를 나왔거든요. 예. 그 춘천고, 강릉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여튼 그 지역에서는 좀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본인들이 결심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장관을 했다고 해서 예. 지역에서 크게 이렇게 호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그 경제부총리 하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총리 다음에 뭐 서열 그렇죠. 3위인데 그렇죠. 잘 모릅니다. 예. 홍남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장관직을 하면서 예, 상당히 예. 많은 이제 언론도 타고 이러면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예,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내려가면 예. 잘 모릅니다. 차라리 김어준 씨가 더 유명할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 이런 분들이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또 지역에서 또 이게 묘한 민심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럼요. 봉사를 하고 기반을 닦았느냐가 굉장히 주고 악수 한 번 더 한 거 이런 그렇죠. 거가
정말 그렇죠.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인재 영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이 본격적인 우리가 그 상상하고 있는 그런 류의 인재 영입은? 예, 일단은 예. 현재 그 민주당은 포커스를 예산안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쏠려 있습니다. 예. 지금 패스트트랙은 특히나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선거법은 선거 개혁과 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총력을 다 하고요.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예, 예. 그 이후에 곧바로 이 선거 관련된 소위 선대위를 꾸리고 또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이게 현재까지의 보관입니다. 뭐 아직 그 12월 초는 지나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반장의 브리핑 6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